어제 뉴욕 허드슨강 인근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 속 뉴욕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 거주 직원을 위해 뉴저지 사무실을 마련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스쿠터를 몰며 무작위로 총기를 난사한 20대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80대 노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좀도둑 같은 뉴욕시 소규모 절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형 상점의 한인업주들의 경우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테슬라의 공장 건설 계획에 1조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과 20일 한국의 크라잉넛, 백예린 등 인디 뮤지션들이 뉴욕 링컨센터 야외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뉴욕 허튼 강 인근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다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막심해지자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포처럼 쏟아지는 폭우에 수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뉴욕주 허드슨강 일대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홍수가 발생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도로가 물에 잠겼고 오렌지 카운티 하일랜드에 위치한 자택에서 홍수를 피하려던 3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려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으며 한 주택은 완전히 휩쓸려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13,000채의 주택이 정전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뉴욕 북서부 쪽 오렌지 카운티와 중부 온타리오 카운티 인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뉴욕시 바로 북쪽에 있고 허드슨강에 인접해 있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를 포함해 최소 5개 카운티에 있는 고속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중부 지방에는 최대 8인치, 약 20cm에 달하는 강우량이 기록됐으며 오늘도 지역에 따라 최대 2에서 4인치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돌발 홍수 경보를 뉴욕을 넘어 인근 코네티컷주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센터를 운영하며 수상구조팀을 동원해 주민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여전히 행방불명인 상태인 주민들이 많은 만큼 인명피해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는 6명의 등산객뿐 아니라 수십 명의 운전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폭우가 이어지는 만큼 중부 지역과 롱아일랜드, 모하크밸리, 뉴욕시티를 중심으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본부는 뉴욕 및 뉴저지 주민들이 홍수 피해에 주의해 기상정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손전등과 핸드폰 충전기, 비상식량과 물, 그리고 비상약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자가 많아지면서 뉴욕주 정부와 뉴저지주 정부 간의 소득세 과세 관할권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의회가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주 하원은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 25명 이상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원격 근무 등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 거주 직원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뉴저지에 할 수 있도록 뉴저지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지를 재배치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뉴저지 주정부 예산 총 3,500만 달러가 편성됩니다. 새 법에 따르면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실근무지인 뉴욕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뉴욕주에 납부하고 있으며 뉴저지 주정부 역시 소득세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타주에 낸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실근무지가 뉴저지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권한이 뉴저지 주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뉴욕 주정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계속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 의원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뉴욕시로 통근하는 직장인 40만 명이 뉴욕주에 연간 37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한 대응 목적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뉴저지주 의원들은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주로 사무실을 확대하면 뉴저지 주민들은 교통 혼잡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등에서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무차별 총격을 저지른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을 공포로 몰아넣은 무차별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25세 남성이 스쿠터를 몰며 2시간 동안 퀸즈와 브루클린 등 5곳에서 행인들과 상점을 향해 무작위로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뉴욕 경찰이 밝혔습니다. 첫 총격이 발생한 시점은 어제 오전 11시로 총격범은 브루클린의 한 거리 모퉁이에서 총격을 가해 21세 남성 어깨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17분 뒤 퀸즈의 한 네일숍 부근에서 87세 노인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퀸즈의 다른 상점 앞거리로 이동해 행인 무리에게 세 번째 총격을 가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총격이 발생한 지 8분 뒤인 오전 11시 35분쯤 44세 남성이 범인이 쏜 총에 얼굴을 맞아 병원에 입원했으나 중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1분도 지나지 않아 63세 남성이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한 총격범은 오후 1시 10분경 퀸즈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과거 범죄로 한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는 용의자는 2시간 동안 10km를 누비며 총격을 저질렀으며 9mm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프 케니 NYPD 형사국 부국장은 아직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무차별 총격인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누군가를 뒤쫓아가지도 않았고 스쿠터를 운전하면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 6일 에드워드 카반 신임 NYPD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뉴욕시 총격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의 강력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에 좀더독과 같은 소규모 절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인 등 유색 인종이 운영하는 소형 상점들의 경우 추가 인력이나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워 이 같은 절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경 범죄 데이터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맨하탄 북부 미드타운 18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절도는 총 1,331건으로 지난해보다 170건, 14.6% 증가했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규모 절도는 54.4%나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해당 지역 노숙자와 좀도둑이 급증하면서 대형 체인점들은 배터리, 치약, 세안제 등 비교적 저렴한 제품도 직원들만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만들거나 사설 시큐리티를 고용한 곳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들이 소유한 작은 상점들의 경우 안전과 관련해 추가 투자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북부 퀸즈에서 발생한 소절도는 총 7,590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퀸즈에서 델리를 운영 중인 한 한인 업주는 절도 문제를 경찰에 신고해도 절차만 번거로워질 뿐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작은 규모의 절도는 거의 기본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고만 안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 CVS 매장에서는 한 노숙자가 물건을 훔치다 시큐리티와 시비가 붙었고 시비 끝에 결국 시큐리티가 꺼낸 칼에 찔려 노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노숙자가 이전에도 소절도 혐의로 13번이나 체포됐으나 풀려났고 이번 사건 4일 전에도 물건을 훔치다 소액 절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는 점입니다. 한인 델리 업주는 직원들에게도 절도를 목격해도 절대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주라고 교육하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나 인근 업주들과 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테슬라 공장 건설 약속만 믿고 무리하게 인력 및 부지 투자에 대폭 나섰다가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정부가 테슬라를 위해 지난 8년간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테슬라의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16년 뉴욕주 버펄로에 미국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20년까지 매주 1,000채 이상의 가옥에 설치할 수 있을 태양광 패널이 생산될 뿐 아니라 뉴욕주 버펄로 지역에 최대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고 이 같은 테슬라의 계획을 뉴욕주는 적극 환영했습니다. 당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뉴욕주는 공장 건설 지원을 위한 대지를 매입해 테슬라에 단돈 1달러에 임대하고 교육센터를 건설하는 등 막대한 예산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테슬라 공장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당초 약속의 2%에 그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 지역에서 고용한 직원들 역시 대부분 저임금 행정 직원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과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주 감사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주가 테슬라를 위해 투입한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가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수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은 기업에 지원하는 데 있어 세금 감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지만 뉴욕주는 공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공장 건설 부지를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션 라이언 뉴욕주 상원의원은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에 대한 뉴욕주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형편없는 협상이었다며 다른 주지사들에게 자기중심적인 억만장자와 협상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대표 야외 공연장인 링컨 센터에서 다음 주 한국의 인디그룹이 이틀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이어질 한국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뉴욕 공연예술의 중심인 링컨 센터 무대에 한국 인디그룹 뮤지션들이 대거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19일과 20일 저녁 7시 30분 링컨 센터와 공동으로 K 인디뮤직 나이트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링컨 센터가 주최하는 한국 문화예술 특집 페스티벌인 코리안 아츠위크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먼저 19일 수요일에는 인디록 1세대 밴드 크라잉넛과 팝스타 엘튼 존이 극찬한 4인조 밴드 세이수미가 링컨 센터의 메인 야외 공연장인 댐루시 파크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크라잉넛은 말달리자를 비롯한 히트곡을 비롯해 야근 등 신곡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일 목요일에는 싱어송라이터 백예린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뉴욕의 한여름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 참여는 무료이며 17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링컨센터 서머포더시티 웹사이트를 통해 입장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도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몰개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몰개지 이자율이 지난해 평균 5.3%에서 이번 주 6.81%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5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지난해 평균 4.45%에서 이번 주 6.24%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과 시중 주택 매물이 부족해 매매가 부진한 것이 몰개지 이자율 급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30년 고정 몰개지 이자율은 초저금리가 주택 판매와 재융자의 물결을 일으켰던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미 부동산업자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4% 감소해 10개월 연속 감속세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무회사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일주일도 안 돼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스레드가 지난 5일 출시한 지 약 닷새 만입니다. 스레드의 가입자 1억 명 달성 속도는 지금까지 나온 앱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앱은 최근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붐을 불러온 챗 GPT로 약 2달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밖에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스레드는 500자 이내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으로 트위터와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어 출시 전부터 트위터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튀르키예 총영사관과 함께 뉴욕시 관계자와 외교단을 대상으로 양국의 음식 등 문화를 홍보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맨하탄의 유명 한식당인 케이준이 다양한 퓨전 한식 요리를 선보였고 미국 최초의 수제 막걸리 시음 행사도 열렸습니다. 튀르키예 총영사관도 뉴욕시 관계자와 외교단, 한국 교민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전통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이번 행사는 한국 전 참전국인 튀르키예와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뉴욕 아시안필름재단, 필름 앳 링컨 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30일 2023 뉴욕 아시안 영화제 한국 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모두 14편의 장편, 단편 한국 영화를 필름 앳 링컨 센터 내 월터 리드 극장과 뉴저지주 포틀리 베리모어 필름 센터에서 선보입니다. 오프닝 상영 영화로는 이선균, 이한이 주연의 킬링 로맨스가, 센터피스 영화로는 이병헌 감독의 드림이 각각 초청됩니다. 킬링 로맨스와 유령의 주연 배우 이한이는 올해 2번째로 수여하는 베스트 프롬 디 이스트 어워드를 수상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